크림 먼저 바르고 딱 시작해줄게요. 이번 영상이 썰 영상 4번째인데 제가 또 유튜브에서 손절썰이라는 컨텐츠를 봐가지고 제가 또 전남친들 연애사도 워낙 다이나믹했지만 손절썰도 전남친 썰들 저리 가라 하게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도파민이 뿜뿜하지 않을까. 이런 라벤더 컬러라서 저처럼 낯빛이 어둡고 칙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좀 더 뽀용뽀용한 느낌의 톤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 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방용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뭐 굳이 숨길 게 있나. 제가 살면서 총 3명의 친구를 손절을 했는데요. 이게 뒤로 갈수록 더 다이나믹해지거든요. 다른 분들의 손절썰 영상들도 봤는데 맵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매워서 첫 번째 친구는 저 포함 셋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제 해외여행을 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당장 떠나는 게 아니라 1년 뒤쯤에 갈까? 이렇게 좀 미리 얘기를 한 거죠. 티켓만 지금 1년 전에 미리 해놓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여행 경비를 열심히 모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어요. 인당 80만 원씩 준비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걔가 단 한 푼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아갈.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현지 네가 빌려줄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안 되지. 1년 동안 뭐 했어. 그래서 제가 너희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빌려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또 부모님한테는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돼? 근데 이미 비행기 티켓도 끊어놨고 진짜 빌려주기 싫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가도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행 가기 전부터 이미 기분은 잡쳤어요. 나머지 둘은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했겠지만 저는 겉으로만 그냥 즐거운 척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여행을 잘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무려 1년 동안 안 갚는 거예요. 아니 80만 원이 무슨 800만 원도 아니고 알바를 한 달만 해도 나오는 금액인데 이거를 갚지도 못하면 그냥 저는 그게 갚을 생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월 며칠 날에 돈을 보내라. 매달 그 돈을 보내는 날만 되면 핑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스토리에다가 1일 1 배달하는 스토리를 막 올리고 제가 다 보고 있는데도 저는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난 아이폰 신상 자랑을 하는 또 그런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아이폰 살 돈은 있고 배달시켜 먹을 돈은 있고 나한테 갚을 돈은 없네? 얘는 진짜 글러먹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도 얘가 이 돈을 안 갚는 것 때문에 이 셋의 관계까지 다 틀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셋의 관계가 틀어졌다기보다는 저 혼자 무리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사실 나머지 친구 한 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그 둘은 계속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1년 동안 제 돈은 안 갚으면서 저렇게 나가서 놀 돈으로 나한테 2, 3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면 덧나는 건가? 걔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관계에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앞으로도 돈을 갚을 생각이 없겠구나. 그 친구 본가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다 같이. 그래서 그 친구 본가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완전 겁이 지레 먹어서 돈을 다음날 바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근데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바로 돈을 보내니까 너무 허무하고 어쨌든 자기가 구할 수 있었던 돈이라는 거잖아요. 을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거야. 저희 셋이 진짜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셋이 술 먹다가 이 셋의 관계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래서 막 껴안고 울고 이 정도의 사이였어요. 근데 뭐 그랬던 시절이 무색하게 아주 그 관계를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죠. 그렇게 제가 돈을 받고 이제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는데 제가 페이스북 차단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깔려있긴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 같은 친구 못 만날 것 같다. 진짜 잘못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반성의 내용을 엄청 장문으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전 남자친구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항상 사람이 잘해주면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진짜 잘해줬었지 이런 후회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진짜 모순인 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안일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얘의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셋이 워낙 각별하기도 했고 뭐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잘못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받아주게 됩니다, 사과를. 어쨌든 이 친구가 이 셋의 관계를 파탄낸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셋을 위한 선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오고 그 뒤로도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결국 그 관계가 또 끝났거든요. 그냥 저 혼자 또 그 무리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다시 셋이 다 같이 놀아도 예전에 그 관계에 퍼부었던 나의 애정이나 그런 감정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뭔가 크게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같이 있는 게 좀 재미없고 그 친구가 예전에 했으면 별거 아니었을 일도 안 이껍게 보이고 약간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전만큼의 애정을 쏟아붓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는 거를 저도 느꼈고,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감정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살아가면서 앞으로 제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해도 정말 그렇게 각별해서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는 또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그 친구가 안 갚은 그 8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80만 원 때문에 저희의 우정을 가볍게 생각했던 거, 저는 그거에 굉장히 화가 났고, 근데 아직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보내더라고요. 애초에 저를 존중했더라면 그 80만 원을 빌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1년 동안 안 갚은 건 더더욱 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픈 게 얼마 전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본 거예요. 그 친구는 저를 못 보고 저만 그 친구를 봤거든요.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인간관계에서 역대급 빌런이 아닌가. 제가 살면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전남친 썰에서 풀었던 세 번째 전남자 친구랑 이 친구예요. 이런 유형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친구를 제가 친구 할 때도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적으로 엮여서 끊어낼 수가 없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갑작스럽게 막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이 친구도 제가 원래는 아예 모르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먼저 친해지자고 해가지고 친해지게 된 친구거든요. 와, 그리고 오늘 손절서를 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셋의 친구들 모두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일단 이 친구가 저랑 친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관계 시작 초창기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한 번 들어주니까 그냥 계속 더더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제가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그걸 당연시하게 계속 해줄 때까지 요구를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도 걔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려면 한 명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너가 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수도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무리한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가 제안한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포기하고 바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지역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이제 딱 제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사람을 거기까지 불러놓고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 혹시 일 진짜로 할 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 지금 왜 여기 비행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좀 잘 타일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당연시하게 자기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일체의 금전적인 지원이나 뭐 주거 환경 이런 걸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다 거기서 살 집을 구하고 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런 환경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갈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요구했던 게 있어서 제가 이미 한번 들어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천만 원의 거액의 그런 요구였어서 그 친구가 어쨌든 연결해준 업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그냥 그거는 제가 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돌려받는 돈이긴 하지만 뭐 적금만 들어도 이자가 계속 나오는 큰 금액이니까 저한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저는 이 일을 진행하기 초기에 제가 아예 이사를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의 지역으로.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라 한 달에 2번만 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살아라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제 공간을 내줬어요.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혼자 지낼 공간이 필요했나 봐요. 자기의 그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 돈을 내는 건 아닌 것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미 몇 천만 원 지출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오피스텔이 1억이었는데 그러면 전세로 요구를 하면 걔가 반반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또 5천만 원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되게 좀 무례하다, 이기적이다? 심지어 저도 그때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진짜 며칠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지역에 내려갔었어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저한테 아무런 지원도 해줄 생각이 없었으면서 왜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전셋집은 안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대중교통을 못 한대요. 진짜 그만해. 비행기값 플러스 택시비까지 다 내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왔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는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할애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내가 그렇게 더 일하는 시간도 노동의 값으로 쳐줘야지. 그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서로 쌤쌤으로 치자 이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저를 배려해서 제 지역에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자긴 교통비도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고 제가 먼저 배려를 해서 그 친구 지역에서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일할 각오까지 다 했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싹 다 잘라먹고 다 저를 위해서 막 엄청 배려를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진짜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같이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열정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완전 이 일에 진심으로 임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진짜 딱 기본만 하는 느낌? 근데 뭐 일개 직원도 아니고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면 진짜 열과 성을 다 해도 모자라잖아요. 이 일 진짜 할 건 아니지, 이 발언을 했던 거조차도 그때부터 열정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일을 하다가 좀 일이 어려워져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일을 하러 나온다고 치면 나머지 한 명 또 다른 직원이 있고, 그러면 총 2명이서 하루에 모든 일을 단 둘이서 쳐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도 늦거나 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명이 엄청 고생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 친구가 일했던 주가 지나고 제가 이제 일해야 되는 주가 와서 딱 나갔는데, 다른 직원이 저한테 아 땡땡땡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한테 약간 토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하루에 1시간씩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한 명이 그 친구가 나오지 않는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모든 그 미친 업무량을 혼자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배려가 엄청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용기 내서 말하기 전에도 일을 이미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일이 잦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제가 그냥 감수하면 된다고 쳐도 다른 사람한테는 적어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1시간씩이나 지각을 하냐, 당장 아 내가 솔직히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잘못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한테 그거를 왜 그 직원한테 코치코치 물어봤냐, 다른 직원한테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라. 이게 진짜 개웃기거든요. 자기가 왜 1시간씩 그렇게 연속으로 지각을 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시작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나.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한날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있다가 지각했고, 한날은 뭐 우산을 두고 나와서 늦었고, 한날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자서 그렇게 지각을 한 거다. 그런 개인적인 일이 비즈니스에서 뭔 상관이냐고요 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박박 우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또 싸웠거든요 그걸로.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일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엄청 써요.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악한 거죠. 저희가 엄청 바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너무 바쁘니까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힘든 일을 절대 하기 싫어하고, 물론 막 편하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좀 더 덜 고강도의 일? 그런 거를 막 계속 찾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업무 강도를 따질 때냐고. 너무 얘가 자꾸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항상 이 업무를 하기 싫어하냐, 이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해서 제 눈치를 보고 좀 힘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가 하다가도 좀 자기가 막 하기 싫고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런 게 잦았거든요. 직장이라는 곳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 어이없는 건 자기가 조금 호기심 가거나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막 눈 번뜩이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하죠. 근데 내가 편해진 만큼의 그 불편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당연히 남들이 떠안는 거죠. 제 입장에서 좀 공주님
뱀 같은 스타일? 그러면 이 일을 할 각오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르시스트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치가 떨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불필요할 만큼의 그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응? 뭐지? 이랬었는데 이게 나르시스트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한테 은근슬쩍 넘기면서 시켜요. 그래도 뭐 어쨌든 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일은 또 하니까 이 일을 해보자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또 한 번은 이 친구가 자기의 다른 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을 빠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갔다 와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일을 하러 저희의 일을 뺀 게 아니라 연예인 팬사인회 이런 거였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일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뺀다는 게 말이 되냐.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또 엄청 당당하게 자기가 노벌대벌 화를 내면서 돈 주고 다른 알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기가 찬 일이 많았어요. 이 친구랑 일하는 몇 개월 동안 20대 초반에 원형 탈모가 오고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저한테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얘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자친구 외에도 정서적인 교류를 더 추가적으로 할 남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감을 가졌었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가졌었던 그 남자랑도 썸을 타고 어느 날 얘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다른 남자랑 여러 번 잤다. 그래서 제가 너 근데 남자친구 있잖아 이랬어요.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남자친구를 아직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이번 주에 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더 크면 이 친구랑 계속 만나고,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잤던 이 남자랑 잘해볼지 두 갈래를 놔두고 고민을 하는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라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부끄럽거나 좀 숨기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일하던 곳 주변에 또 다른 업종을 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까지 또 탐을 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이대고 같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멀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자기 혼자 인생을 막 사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 피해가 안 왔잖아요. 근데 진짜 레전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얘가 저한테 와서 자기의 약점을 혼자 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불안했나 봐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그걸 어디 막 떠벌리고 다닐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불안해가지고 제 약점을 하나 잡아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 곁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접을 때쯤에 제가 이 친구를 조용히 손절을 했어요. 이렇게 손절을 하고 뭐 어디다 이 친구랑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내막들, 이런 속내를 다 얘기한 적도 없고 주변은 되게 좋게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너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걔가 그렇게 좋게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두고 살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손절한 지 한 2년? 3년 만에 어떤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짓을 저지른지 아세요? 제 카톡이 걔로 인해서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제 카톡을 뿌린 거예요, 밖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걔한테 제 카톡을 열어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얘가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저는 막 그냥 걔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비밀번호도 많이 풀고 보니까 제 핸드폰이 이렇게 제 카카오톡 대화창이 이렇게 켜져 있고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그 사진들을 밖에다가 유출을 한 거예요. 아니 누가 카톡 내용을 보내려면 캡처를 해서 보내주지. 카톡창이 켜져 있는 거를 남의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겠냐고요. 저는 그 카톡들을 어디다가 뿌려도 손해가 없을 만큼 그냥 부끄러울 게 없는데, 여러분 비밀 침해죄라고 아세요? 남의 핸드폰을 몰래 여는 거는 범법행위거든요. 그 연락을 받고 그 친구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DM을 보냅니다. 너 내 핸드폰 뒤져가지고 밖에다가 퍼나른 거 이게 무슨 짓이냐 얘기를 했더니, DM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전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구나. 제가 아니 DM으로 얘기해 이래서 DM을 한 일주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저는 계속 내 핸드폰 뒤진 거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랬고, 역시나 얘는 같이 일했을 때도 늘 그랬듯 남 탓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하고 인정 못하고 또 그 국룰 코스를 또 시전합니다. 왜 네가 발끈해?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개싸. 이성의 끈이 탁 풀리면서 빡치지만 속눈썹은 붙여야 되니까 테무 노골루 속눈썹 요거 요즘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만큼이나 다 썼어. 진짜 이뻐요. 얘가 보통 애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해도 전혀 놀랍지가 않았어. 다른 내 친구가 그랬다고 하면 얘가 이런 짓을? 이 친구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얘가 얘 했다
처음에는 안 했다고 막 잡아 떼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너 증거가 다 있고 자기가 뒤진 게 맞으니까 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제 다른 카톡들을 더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왜 네가 계속 나를 협박하는 그 카톡 내용들이 뭔데 나한테 보여줘봐 이랬는데 또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협박을 1, 2, 3, 4, 5단계로 막 혼자 해대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던 시절에 얘한테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처럼 막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실수한 걸 모르고 있다가 얘가 제가 실수한 거를 다 영상으로 따둬가지고 그거를 보여줘서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쨌든 실수한 거고 얘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의 의미로 제가 그냥 다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또 막 그 일도 갑자기 끄집어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동아줄 막 다 해지고 끊겨가지고 막 잡을 게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보여줬대요. 막 술 취해가지고 보여줬다. 네가 보여줘놓고 왜 그러냐. 제일 나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 탓의 가스라이팅에 자기가 한 잘못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애가 야가 빠진 거예요. 와 진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고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와 그리고 얘가 카톡을 찍어가고 그걸 유출한 게 왜 자기 잘못이냐는 식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5살짜리 애한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미가리한테 물어봐도 이게 남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장문으로 네가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진 게 잘못된 행동이고 그거를 또 밖으로 유출시킨 거는 더 나쁜 건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겁나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거를 보냈는데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와 진짜 소름인 게 걔가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고 잘못한 것도 걔잖아요. 근데 저한테 나 좀 그만 괴롭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이딴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저를 괴롭힌 사람은 님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저한테 이것저것 온갖 수를 다 써보더니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DM 안 보기를 시전합니다. 나 이라서 이따가 DM 봄 이지?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기다려줬어요. 근데 얘가 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언제 연락할 거냐 이랬는데 또 자기가 오늘은 또 아프대요. 그래서 또 기다려줬어요. 무려 일주일이라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일주일 동안 절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두 손만 안 들었어요. 저는 두 발까지 다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네 어차피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반성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면서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네 그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네 인성 세상에 탈로 안 나도 그 카르마 너한테 다 돌아온다고. 제가 그러고 딱 DM을 끝냈거든요. 그거 읽고 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저랑 같이 일할 당시에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진짜 막 자기가 너무 착하대요. 남이 말해주면 몰라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굳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도 여전히 자기의 성격은 착한 게 장점이다. 적당히 해 제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나를 진짜 바보로 하나 봐. 여러분 나르시스트의 거짓말이나 가스라이팅 너무나도 그 친구들한테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얘의 이런 실체를 알고 있지 대부분은 걔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인정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무조건 끊어내세요. 여러분 진짜 독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같이 일해서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거지만 저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제 모든 걸 갈아 넣을 만큼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친구와는 거의 맞손절 썰인데 이 친구랑도 스토리가 깁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바르는 립인데 진짜 예뻐서 조합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에 발라주면 아주 예쁩니다. 요즘 제가 뒤트임 메이크업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뒤트임 해주고 있는데 이부터 뒤까지 쭉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진하고 딱 경계가 뚜렷하잖아요. 이런 컬러로 살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얘도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만난 친구인데 저희가 가족같이 지내는 분위기의 회사라서 회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도 20대 초였어서 한창 이제 막 술 먹을 나이잖아요. 저희 회식 분위기가 마셔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강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서로 와 야 마셔 막 밑잠 뭐야 이런 거를 자주 했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장난을 했지만 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런 걸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싫었던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또 그런 장난을 치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막 회사를 나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저는 그걸 들을 때도 그 정도인가? 제가 옆에서 볼 때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조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어서 걔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다 같이 술을 먹다가 제가 막 정색하면서 야 너 술 안 마셔? 빨리 마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막 하던 장난을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한테 화를 버럭 내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막 한 장난이 아니지만 그 친구가 기분 나빴다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이 친구는 저한테 기분이 나빴던 거지 다른 사람들이랑은 지금 트러블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 다 나가고 그리고 회사 단톡방까지 다 나가버리고 행동을 하길래 제가 카톡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뭐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안하다.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죠. 그런 장난이 평소에도 싫었고 오늘 터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나는 진짜 네가 그렇게까지 이런 걸 싫어하는지 몰랐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사과를 하고 장난에 지읒도 안 꺼내고 뭐만 해도 기분이 나쁠까 봐 엄청 걔 기분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아무래도 그 싸움으로 인해서 사이가 좀 서먹해졌죠. 친구로 잘 지내다가 제가 회사에서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이 얘가 그 평소에 하는 장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회사를 나가고 싶다고 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성추행인데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막 회사를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한 성추행을 당했냐면 MT처럼 놀러가서 막 다 같이 자고 그런 회식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잠들었을 때 등 돌려서 자고 있는 제 뒤에 와서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제 티셔츠 안에 손을 넣고 브래지어 속옷 안에까지 손을 넣어서 제가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좀 심한 성추행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고 그동안 가족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런 일을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정말 그 순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심한 성추행을 처음 당해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막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저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등 돌려서 눈 감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겪고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성추행을 할 때도 한 번에 확 만진 게 아니라 자는 제가 깨지 않게끔 처음에는 배 쪽이랑 옆구리를 계속 살살 만지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깼어요. 제가 인기척도 없고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만든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나 그런 거를 증언해줄 사람이 좀 필요했거든요. 증언이 있으면 더 재판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잘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 친구들끼리 또 단톡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내가 사실은 땡땡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니네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냐. 불편하면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걸 아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나는 땡땡님 한 번도 안 좋게 본 적 없었어 이러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증언을 남긴 거예요. 걔가 일바로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답이지? 성추행 때문에 재판 한 해 만에 하는 친구한테 무슨 도움이 되라고 이거를 얘기한 거지?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넘겨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예전에 저랑 이 친구랑 싸우고 나서 이미 잘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감정을 끌고 와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대답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고 나중에 가서 그 친구랑 싸울 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화해를 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감정이 안 좋진 않았는데 저 대답을 보고 나서 급속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친구도 뭐 저를 좋아해줬겠지만 제가 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얀지는 땡땡이만 좋아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그 친구한테 애정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썰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쓰레기 남자친구인데 이 세 번째 손절한 친구랑 그때 사귀던 그 남자친구랑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헤어질 고비까지 갈 만큼 크게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소한 다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기만 해도 디데이부터 시작해서 사진까지 다 내려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둘 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 남자친구가 또 잠깐 싸웠다고 해서 막 디데이부터 시작해서 다 내리는 거예요. 동네방네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나서도 뭐 그 친구한테 따로 뭐라고 하거나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둘의 행동이 딱 겹쳐 보이면서 제가 네가 땡땡땡도 아니고 뭐 싸우기만 하면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걔가 헤어지고 나서 그거를 그 친구한테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보고 자기 딴에 화가 났겠죠? 그렇게 치면 나도 화가 나. 왜 굳이 증언을 했어야 됐는지. 저번에 싸웠을 때도 막 동네방네 다 단톡방 나가고 그랬던 애였잖아요. 이번에도 친구들끼리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 유년지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걔네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관련도 없는 애들인데 불편한 얘기를 남기고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회사 단톡방 또 다 나가고 걔가 인스타에 엄청 장문에 저격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카톡을 했죠. 너 예전에 뭐 실수하고 너 기분 나빴던 것도 인정하는데 그때 일도 다 사과했고 이렇게까지 막 저격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할 이유가 있냐. 제가 글을 막 내려달라고 하는데 얘가 글을 절대 안 내려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미안한데 제발 글 좀 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글을 끝끝내 안 내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인지도 있는 직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의 감정만 자기 입장만 담은 글을 올려서 그냥 저를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머리 다 큰 성인이 무슨 저격글을 올려. 얘랑 항상 싸우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의도치 않게 하는 행동이 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잘 풀어나가고 이러면 되는데 무작정 화내고 뛰쳐나가고 막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저랑 성격이 안 맞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너 나한테 열등감 좀 그만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평소에 걔한테 열등감을 가진 적도 없을 뿐더러 맨날 귀엽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칭찬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걔 맨날 선물 공세하고 그랬던 거를 본인도 알 거야. 그걸 아는데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칭찬을 할까? 여기 코 밑에 이렇게 쉐딩해줍니다. 저도 어쨌든 해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파장이 커지니까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막 어이가 없고 내가 그렇게 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더니 인간관계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람을 겪어보니까 피해야 될 인간 부류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자.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남자친구한테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친구라고 핸드폰 막 열지 말기. 몇 번 쎄했던 사람은 그냥 거르자. 깊어지지 말자. 이게 제 인간관계의 모토가 됐고 아니 앞머리 걔 범티인데? 오늘 이렇게 저의 손절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요즘에 이 메이크업만 주구장창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노글루 속눈썹으로 바꾼 거 신의 한 수고요. 제가 아직 썰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